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22년 연재한 연상호, 최규석의 웹툰 계시록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줄거리는요. 사명의 나라 교회의 담임 목사 성민찬, 류준열 씨입니다. 류준열이라고 할게요. 류준열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척 사명을 받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낡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처 새로 짓고 있는 새 교회의 담임 목사 후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어. 두 번째는 류준열의 아내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방금 교회를 방문한 권양래라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아내한테서. 아들 연우가 한 남자를 따라갔다는 말을 듣게 되고 실종이 된 거죠. 마침 권양래가 자신의 가족 사진을 확인한 것을 알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양래의 주소를 막 찾아가지고 차를 뒤쫓기 시작하고 결국 몸싸움 끝에 권양래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때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들 연우를 찾았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 전자발찌를 찬 이 범인이 우리 아들을 유기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이때 숲속에서 계시를 받게 된 류준열은 권양래의 시체를 유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죽였으니까 유기를 하게 된 거지. 다음날 강력계 형사 이현희, 신현빈 씨입니다. 신현빈이라고 할게요. 신현빈은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바로 권양래의 실종 사건과 같은 시간 벌어진 여중생 아영이의 실종 사건을 맡게 됩니다. 과연 신현빈은 권양래와 아영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계시록 내용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은요, 연상호 감독입니다. 부산의 염력, 반도, 방법 제차이, 정의를 연출한 감독이죠. 드라마로는 방법, 지옥, 돼지의 왕, 괴이, 선산, 기생수더 그레이, 지옥 시즌2를 연출한 바 있습니다. 각본은 역시 연상호 감독, 그리고 최규석 작가입니다. 최규석 작가는 지옥, 돼지의 왕, 사이비, 서울역을 함께 작업했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듀서가 알폰소 쿠아론이에요. 칠드런 오브 맨, 그래비티, 로마를 연출한 그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야? 나 아직도 안 믿겨. 연상호, 최규석 콤비의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좀 다른 건 프로듀서가 알폰소 쿠아론이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떨까 하고 봤습니다. 자, 출연은 류준열, 신현빈, 신민재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러닝타임은 122분이고요. 2시간 2분 19초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 연우와 여동생이 납치범에게 당하는 것까지 26분이 소모되고요. 초반입니다. 그리고 권양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71분 중반부입니다. 그리고 아영이를 구하는 것까지 20분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레이돌리아. 자, 이 계시록이라는 작품은 3명의 인물에 대해 조명하게 됩니다. 한 명은 목사, 성민찬, 류준열씨죠. 한 명은 경찰 이현희, 신현빈 씨입니다. 한 명은 범죄자 권양래, 이 3명을 조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각의 사연이 있으며 그 사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각자의 사연을 덧붙여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극 중에 의사의 말에 따르면 권양래 같은 경우에는 비극의 원인을 괴물이라고 칭하고 성민찬, 이 유준열 씨는 신의 계시라고 하고 이경희, 신현빈 씨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데 파레이돌리아가 뭐냐? 형태가 없거나 모호한 시각적 자극에서 명확하고 식별할 수 있는 패턴을 추출하려는 심리 또는 그러한 심리에서 비롯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끔 구름을 딱 보면은 구름이 토끼 모양이야 라고 한다던가 구름이 비행기 모양이야 라고 한다던가 그 구름은 그런 모양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시각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착각한다는 거지. 또 그런 것도 있죠. 자동차 앞에 그 라이트를 보면은 사람 눈처럼 인식하게 되잖아.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양극단의 성향들, 이 양극단의 성향들이 파레이돌리아 현상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한 사건을 가지고 이견이 양극단으로 나뉘는 이상한 사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만약 아니라면 저조차도 지금 사회 상황에 굉장히 지쳐 있어서 파레이돌리아 현상을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떻게 한 사건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냐고.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자,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이번 계시록에서 성민찬, 그러니까 류준열 씨의 시점으로 본다면 종교는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를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준열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바람, 승진, 범죄자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쳐있을 때 가장 큰 시련, 아들의 유괴를 겪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권양래에게 풀어버리게 되죠. 이때 잘못된 믿음, 즉 신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성을 잃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착각하고 맙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경희가 누가 아영이를 죽였다라고 말했냐라는 질문에 이 류준열 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콘크리트 벽의 흔적들이 예수로 보이는 등의 그릇된 믿음의 말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을 잃어가면서 자기가 원래 했던 그 목사를 벗어난 목사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연상호 감독님이 개신교를 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끊임없는 믿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실제로 현재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있는 가장 큰 단체가 종교 집단이잖아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를 연상호 감독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집단이 앞서서 나가고 있는 이 실정,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들, 종교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소재에서 사바가 떠올랐습니다. 극중 캐릭터들도 그렇지만 관객들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사바도 재밌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흡사하죠. 자, 계시록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요. 연상호 감독 그동안 많이 까왔습니다. 제가 많이 선두에 서서 까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선산 때였는데, 선산 리뷰할 때였는데, 이 연상호 감독은 판타지를 가미하지 않고 좀 더 사실적인 스릴러나 미스터리를 다루는 것이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시록이 그런 스토리였죠. 좀비도 안 나오고 기생수도 안 나오고 우주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어땠을까요? 역시 예상한 대로 개인적으로 이번 계시록이 연상호 감독의 영화, 드라마 통틀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재밌게 봤어요. 연상호 감독님의 색깔도 유지하면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빨리 들어가서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연상호 감독님은 성향상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SF나 좀비 이런 것보다도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오는 건 너무 좋아. 좋은데 잘하시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그려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자, 오늘 리뷰는 연상호 감독 작품 중에 제일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계입니다. 사실 처음 해볼 때 계시록은 조금 난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준열과 신현빈의 서사가 따로 흘러갔고 또 번갈아 가면서 나왔죠. 그리고 유준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건이 연속적으로 폐부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약간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퍼즐을 맞춰 나가고 그것이 신의 계시 형태로 발현되었을 때는 진짜 신기한 현상을 본 것처럼 저도 놀라게 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구급차가 사고가 났고 그걸 류준열 부부가 보게 되었고 류준열이 찾아간 그곳에 자신이 죽인 권양래가 있었고 권양래는 그 아까 사고 났던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연기가 딱 작동하는데 자기적으로 각본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다. 와 이거 재밌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점.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파레이돌리아 현상을 소재로 삼았다는 게 흥미가 너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느 날부턴가 제 틱톡에 탄핵 반대 집회 영상만 계속 떴어요. 이상하게 계속 그것만 뜨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들을 쭉 봤거든요. 어떤 소리들을 하는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한번 쭉 봤단 말이야. 그런데 몇몇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들의 생각일까? 생각인가? 누가 시켰나? 아닌 건가? 내가 헷갈리는 건가? 어떤 게 진실인 건가? 우리가 같은 사회 현상을 보고 있는 게 맞나? 관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 신현빈은 권양래의 입장이 되어보겠다고 하고 그의 입장에서 장소를 찾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맥락이 딱 맞아떨어지는 엔딩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좀 하이라이트가 좀 약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았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했단 말이야. 뺏겼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비슷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스케일이 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중심부를 잘 잡고 간 완성도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출입니다. 류준열에게는 신, 신현빈에게는 귀신, 그리고 권양래에게는 괴물. 이런 다양한 연출로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신현빈 같은 경우에 동생이 귀신으로 표현이 되면서 따라오는 연출들이 많았고 특히 신현빈이 갈등할 때는 얼굴 트래킹을 활용한 연출로 몽환적이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연출해냈거든요. 이런 공포스러운 연출들을 잘 포함시켜서 분위기, 무드를 잘 잡고 가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작품이었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볼 맹목적으로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시기에도 너무 좋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재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였고 그래서 진짜 긴장감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전자발찌 딱 들쳤을 때부터 그 정도였어요. 초반에 집중을 못해서 그런지 자번은 다시 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집중해서 보면은 왜 류준열이 이런 식으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신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묘사되었는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